우리가 확정부채 반대가 이제 충당부채 아니겠습니까? 이제 확정부채는 금액하고 시기가 확정된 부채다라고 이미 봤었고, 충당부채는 추정치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 금액하고 시기가 확정된 부채는 확정부채. 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는 충당부채, 추정치 부채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부터 볼 거냐? 이 박스부터 봅시다. 충당부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당부채냐 우발부채냐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충당부채 인식요건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인식요건은 중요하지 않은데 충당부채 인식요건만큼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별거 없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정액을 충족한다. 부채 정액 충족한다. 걔도 부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래 경제적 회계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사실상 80% 이상입니다. 미래 돈 나갈 확률이 80% 넘어간다. 세 번째가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기 때문에 원래 인식요건 세 가지잖아. 정의 플러스 알파 두 개, 알파 두 개 다 봤던 것들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뭐 실무가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지만 두 번째도 갈리는 거지. 충당부채냐 우발부채냐는 여기서 갈리는 거지.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한 개라도 미충족 시 그게 우발부채. 그게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부채고요. 우발부채는 뭡니까? 이게 주석기재입니다. 주석은 쭉 말로 써놓은 거잖아. 표나 말로 써놓은 거지 분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먼저 한 이유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구분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다 충족되면 충당부채로서 부채 분개하고,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우발부채로서 이제 주석이 된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로서 이제 부채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고, 금액의 시기 또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서 언제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부채. 미래 돈 나갈 확률이 매우 높고 80% 이상 그 금액의 신뢰성 추적이니까 이 문장하고 뭐 다를 바는 없죠. 예, 이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괄호로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래 돈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80% 이상이었죠.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여기만 충당부채고 나머지 싹 다 뭡니까? 우발부채.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우발부채이기 때문에 이건 다 우발부채입니다. 우발부채는 주석 공시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도 있죠. 이거 예외입니다. 돈 나갈 확률이 희박해. 돈 나갈 확률이 희박해. 그럼 주석 공시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부채 개념만 있지 아무 짓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석 공시도 필요 없어. 말로 쓸 필요도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 걸렸어. 소송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어떻게? 차변의 소송 비용, 대변의 소송 충당부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나갈 확률이 80% 넘어가. 소송 질 확률이 80% 넘어가면 소송 비용, 소송 충당부채에서 미리 비용 땡겨서 비용 잡고 보수적으로 대변의 추정치 부채인 소송 충당부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소송 걸렸는데 피고인 질 확률이 뭐 한 5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우발부채로 말로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송 피고인인데 뭐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주석에다가. 근데 소송 걸렸는데 질 확률이 거의 없어. 우리 거의 뭐 98, 9% 이상 이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아무 짓도 필요 없다. 그게 마지막 줄인 것이죠. 박스에. 그 다음에 손가락.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의무 이행을 위해서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그 금액 신뢰성이 추정이 안 되는 경우는 우발부채 주석기재. 뭐 그렇잖아요. 말했잖아요. 결국 이제 충당부채 인식요건 두 번째, 세 번째 충족이 안 돼.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우발부채니까 주석기재 되는 것이고,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 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나 우발부채 주석기재. 뭔 소리입니까? 이게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어떻게? 그건 이제 주석기재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이고요. 그래서 원칙은 주석기재다. 돈 나갈 확률이 희박하다. 주석 생략 가능하다. 다만 이제 필수 주석사항이 있는 거지. 의무서 소송 사건하고요. 지급 보증, 보증하고 이제 지급 보증, 담보 제공 내역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담보로 제공한 내역들, 소송 사건들, 지급 보증 서준 것들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주석사항이다. 필수 주석사항. 이거는 무조건 필수. 또 보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에 뭐 부담 없는 시간입니다. 뭐 보고기한 사건, 뭐 충당부채 이런 것이 이렇게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 되는 것들 있는데 뭐 일단 봤던 거부터 볼까요? 복구 충당부채 옛날에 했던 거잖아. 유형자산 할 때 차변에 뭐 복구 비용 때문에 복구 충당 그러니까 자차시 차변에 유형자산 때문에 복구 충당부채에서 그때 봤었어요. 유형자산 할 때 제가 막 필기도 하고 막 숫자 갖고 해봤었거든요. 환경 보전 때문에 나중에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복구 예상치를 갖다가 차변의 유형자산 때문에 복구 충당부채 오케이 걔는 했어. 환경 보전 때문에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완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뭐 소송했잖아요. 소송. 차변의 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 충당부채. 그 충당부채 분기는요. 복구 충당부채를 제외하고는 다 차변의 비용 때문에 충당부채예요. 다 분기가. 일반은 품질보증 충당부채 또는 제품보증 충당부채죠. 품질보증 충당부채, 제품보증 충당부채인데 걔는 뭡니까? 무상 AS 지급액 예상액이죠. 우리가 백화점이야. 물건 팔았어. 100억 팔았대. 근데 항상 AS가 있어 왔죠. 항상 진상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AS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한 1%쯤 AS 있었어. 그럼 100억 곱하기 1% 해가지고 1억 나갈 것 같아. 차변에 제품보증 B 대변에 제품보증 충당부채에서 다 이렇게 해서 다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비용 잡고 부채 잡는 겁니다. 다 돈 나갈 의무들. 또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별로 다 만만하지 않은데 보증서 증거? 이것도 뭐 보증서 줬는데 우리가 타인 채무 보증서 줬는데 채무자가 안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증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돈 대신 갚아줄 확률이 80% 넘어가면은 충당부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우발부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를 쭉 써놓은 거니까. 왜냐면 소송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 될 수 있듯이.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 관련한 구조조정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구조조정 충당부채라고 해서 뭐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 뭐 코로나 때문에 작살났어. 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왔어. 그래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들 잘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야 너네 지금 100명 자를 텐데 언제 우리은행 통장으로 언제까지 돈 뭐 1억씩 쏴줄게 이렇게 해서 다 공표했습니다. 그 돈 나갈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럼 차변의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구조조정 충당부채에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돈 나갈 의무를 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다 분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는요 뭐 마일리지 충당부채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충당부채. 그래서 마일리지 충당부채까지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죠. 뭡니까? 뭐 포인트 마일리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 팔았어. 우리가 뭐 설렁탕 집이야. 지금 배가 고파서 설렁탕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 설렁탕 집이야. 이제 거기 갈 거라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일리지 이렇게 싸주잖아요. 물론 제가 가는 데는 안 싸주지만 어쨌든 싸주는 데 많잖아. 야 너가 10번 오면 공짜야. 그럼 설렁탕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차변의 비용 잡고 대변에 마일리지 충당부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왜? 걔가 이제 10번 오면은 또 우리가 공짜로 또 설렁탕 같은 거 제공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갈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일리지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포인트 충당부채 또는 마일리지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환불, 돈 줄 의무. 이것도 다 환불 부채라는 개정 과목 쓰지만 개념적으로 환불 충당부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 팔았는데 100원 받았어. 근데 뭐 5% 한 5 정도 환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환불 부채 다 접는 겁니다. 다 추정치 부채. 그러니까 다 추정치니까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다 추정하는 거지. AS 무상 AS 얼마 나갈지 환불해서 얼마 나갈지 다 예상하는 거지. 마일리지 포인트 고객님이 얼마나 쓸지 다 예상해서 다 충당부채 잡고 보증 서준데 돈 나갈 수도 있고 소송 질 수도 있고 뭐 고조정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복구 충당부채 다 예상치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손실부담 계약은 뭐냐면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사후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계약에 대해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라고 정말 우리 수준을 홀짝 벗어나는 거지. 너무 어려운 건데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인데 사후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계약. 사전적으로 어떤 바보가 손실을 떠안으려고 계약합니까? 다 이득이 되려고 계약을 하겠지. 다만 이제 사후적으로 시간 지나서 손실을 떠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죠. 손흥민 축구 선수. 걔가 막 축구하다가 발이 날라갔다. 아이 너무 좀 심한가? 어쨌든 뭐 발이 잘라졌대. 똑같은 얘기구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계약을 한 거지. 걔가 토트넘입니까?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걔가 토트넘이 계약이 뭐 예를 들어 뭐 5년 동안 계약돼 있다. 그럼 걔는 어떻게 다리가 좀 잘렸는데 근데 연봉 다 줘야 됩니다. 왜냐면 위약금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냥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손흥민이 축구를 못하니까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돈만 나가야 되잖아.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분기 다 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손실을 또 안는 계약.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다만 이제 책에도 뭐 이렇게만 써있지 뭐 자세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음 중 충당부채가 될 수 없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낼 수는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도 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한번 설명해봤고, 수선 충당금은 충당부채 아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선할 의무인데, 야 우리가 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수선할 의무가 뭐 주기적으로 있대. 그러니까 수선할 의무라기보다는 수선할 것 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뭐 부채를 잡아? 말이 안 되지. 수선할 의무라는 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선할 돈이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부채는 아니다. 부채라고 하는 건 미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의무. 뭐 해야 될 의무인데 이거는 수선할 돈이 나갈 것 같다고 해서 돈 나갈 것 같다고 부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부채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